키워드로 정리하는 국회는 지금.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백일홍입니다. 이번 주 국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은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단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을 가진 이 줄임말은 국회에서 몇 해 전부터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5일, 지금은 미래통합당으로 보수통합된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만을 위한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과 범진보 세력들은 이런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한국당에 맞서 비례정당을 창당하자는 말이 나오면서 내로남불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정당의 찬반을 논의했는데요.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국회에 함께 가보시죠. 각자 테이프 위선전을 만들어 소수정에 들어간 위선을 도둑질하는 반칙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회를 그만둘 것을 촉구했고 선관위에도 금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선관위는 우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만하게도 반칙으로 제1당에 되면 보복 탄핵을 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당은 연합정당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석을 하나도 수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수업사업을 다 배정을 하고 인순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당은 선거법과 얻을 수 있는 의석에서 하나도 더 얻을 생각이 없습니다. 공수정당 후보에게 앞순서를 양보하는 추행으로 내역적이고 진보적인 공수정당이 원내 인수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우리 목적은 선거법의 취지를 살리고 반칙과 탈법을 저지르는 민통당을 공신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비례대표 연합정당에 참여한다면 민주당 이름으로 후보를 내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실행을 해야 합니다. 의석을 더 얻지 못하면서 이런 큰 실행을 실행하기에 당헌 주인인 의원의 총리를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전당원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당원 여러분의 결정을 영원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주도한 정당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의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선거연합 정당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여론 수렴, 형성 기능이 없어 보입니다. 정당 민주주의의 보호 범위 밖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연동형 비례제를 함께 주도한 정의당이 선거연합 정당 참여에 분명히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연합 정당 참여는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실익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연합 정당 참여로 상당한 민심 기반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효과적으로 선거연합 정당으로 이전한다는 보장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선거연합 정당의 후보 순번을 정하는 과정에서 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구순위로의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종합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연합 정당으로의 참여는 명분은 없고 실익은 의심스러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저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원칙에 따라서 국민들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원칙을 지켜나가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렵다고 원칙을 지키지 않다가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연합 정당 참여에 대해서 반대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네. 획기적으로 높이고 또 방역 인력을 확충하는 국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에게 거듭 요청합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미래한국당 창당대회에 총출동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미래한국당 창당은 나라 살리는 고육지책이라고도 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위성정당도 자매정당도 아닌 오직 가짜 정당일 뿐입니다. 가짜 정당을 만들어서 나라를 살린다는 말은 hun정사의 길이 남을 가장 어이없는 일이고 가장 어처구니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가짜 정당 만드는데 한눈 팔 때가 아닙니다. 의원들에게 대놓고 위장 전입을 또 가짜 당적 이전을 설득하느라고 소송 세월을 할 만큼 한가한 상황도 절대로 아닙니다. 민간 의사단체를 찾아가서 정부를 비방할 때는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제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어택당입니다. 어택당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컨트롤 없이 공격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공격 명령을 이르는 말인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비례정당 이슈로 지난 12일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등 미래통합당의 의원들이 일제히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국회에 함께 가보시죠. 그럼에도 정권과 여당은 오직 선거뿐입니다. 챙겨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도 그저 의원 배지 탐욕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비례정당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하더니 너무나 쉽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고질적인 양심불량 정권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틈을 타서 개성공단 재개 구실이나 찾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 이런 여당이 과연 국민들에게 우한 코로나를 극복해낼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에 한눈 팔 시간에 대구 경북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두르시기를 바랍니다. 해야 할 일부터 하고 그 다음에 선거도 생각하는 책임 있는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묻는 온라인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당원들 뜻에 따랐다는 명분을 내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반대하는 것을 밝힌 한 최고위원의 발언이 회의록에서 지워졌다가 들켰습니다. 집권여당 지도부라고는 믿기 힘든 무책임과 졸렬함입니다. 민주당은 말 바꾸기 전문 정당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 1월 위장정당, 비례 위성정당 만드는 것은 편법이다 면서 그런 짓 해서야 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에는 비난은 잠시 책임은 4년이라고 말을 바꾸더니 급기야 어제는 우리가 만들자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접 창당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니까 괜찮다는 말입니까? 참여하는 것은 편법이 아니라는 소리입니까?
그런 짓 운운하더니 스스로 그런 짓 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말을 바꿨습니다. 지난 1월에는 미래한국당이 창당하자 정치를 장난으로 만든다, 위장정당이다 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더니 어제는 비례정당으로 미래통합당을 응징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해가며 선거법을 괴물 누더기로 만든 게 과연 누굽니까? 민주당은 비례정당 참여를 추진하기에 앞서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고발부터 취하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당 황교안 당대표와 미래한국당 한성교 대표에 대한 고발도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에게 사과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꼼수만을 일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응징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공수처법하고 이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면서 국민들한테 정치 개혁을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명분을 가졌습니다. 아마 여기에 여권 성향의 매체도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지요. 또 그렇게 기사를 썼지요. 근데 꼭 다시 그들이 비례정당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국민을 알기를 정말 뭘로 생각하는지, 물론 저분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그런 정당이긴 하지만 집권당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얼마나 잘못된 제도인지를 갖다가 그들 스스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를 하고 또 야당에 대해서도 정중하게 사과를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비례정당을 만들 것 같으면은 소상하게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 바랍니다. 하지도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당을 만들든 안 만들든 민주당은 국민을 속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것만 가지고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더기 선거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그 선거법이 정치개혁이라고 강변하던 사람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자가당착에 빠졌고 진퇴양난에 빠졌고 호둥지둥하고 우왕좌왕하고 오락가락하는 집권당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들을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누더기 선거법은 누가 만들었는가? 이것은 정의당이 목리를 부리면서 생긴 일입니다. 지역구에서 표를 얻지 못하는 정의당이 의석을 갖기 위해서 만든 이런 목리에 민주당이 끌려간 거기 때문에 누더기 이 선거법의 1차 책임이 정의당에 있다. 누더기 3공적 가운데 하나가 정의당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지원, 정동영, 손학규 이분들이 민주당 이중대가 돼서 허플러스 완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공수처법과 선거법과 예산안을 밀어붙인 결과 의회주의를 파괴하고 오늘날 이런 사태를 빚었기 때문에 누더기 3법의 한 축이 바로 호남 3당의 민생당이라고 하는 이분들에게 있다. 이것도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끝까지 꼼수 정치로 일관한 결과 민주당의 꼼수와 민주당 이중대의 떡고물론과 그리고 정의당의 목리가 합쳐져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에 사과해야 되고 민주당 지도부는 우리 당에도 사과하고 또 국민에게도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총선에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기생충입니다. 칸 영화제와 아카데미 시상식을 휩쓴 영화죠.
기생충에서는 기우와 기정이라는 청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반지하 집에 사는 이들은 가난의 대물림, 빚의 대물림을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기우와 기정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중당의 기우, 기정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국회에 함께 가보시죠. 시정에 출마하는 민중당 국회 후보자 남동훈입니다. 빚마저 대물리는 세상, 청년들에게 빚은 뗄 수 없는 과제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생활비,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고 그것이 끝나면 주택담보 대출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매월 말일 끊임없이 전화가 옵니다. 이자 및 원금 상환 전화번호를 외울 정도로 끊임없이 독촉하는 이 전화를 보며 저는 좌절감과 패배감에 쌓이게 됩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8학기 동안 다 받으면 매년 총 3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됩니다. 2009년 한국장학재단의 발표에 따르면 대학생의 31%가 졸업한 후 3년이 지나서야 빚을 갚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취업을 해도 결국은 시작은 마이너스 3천만 원 빚으로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취업해서 10년 안에 학자금을 다 갚으면 그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것 같다. 평생 이렇게 빚의 굴레에 빠질 것 같다. 라는 친구의 말이 저의 가슴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부모님이 등록금을 대주는 사람들과 부모님이 대출을 막혀 생활비도 대출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의 차이는 너무나 불평등합니다. 사회에 첫 진출하는 청년들이 불평등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을 빚더미로 몰리게 하는 학자금 대출, 시작을 마이너스로 해야 되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너무나 잔인하지 않습니까? 청년 부채 해결은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민중당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대출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30살입니다. 큰 평수 아파트가 아니라 깔끔하고 주방과 거실이 분리된 햇볕이 잘 들어오는 집에서 반려묘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대출이 안 되니 월세살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저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잠깐만 우리 주변을 귀 기울이면 이런 청년들이 많습니다. 부모 잘못 만난 내 탓이라고 할 수만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부가 대물림되어 4살짜리 아이가 월세를 받고 사는 경우가 있으면 다른 한쪽에서는 빚이 대물림되어 어떤 희망도 꿈도 없이 살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와 민중당은 이런 청년들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주고자 합니다. 청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부모님 빚마저 내 빚이 되고 빚마저 대물림되는 세상을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빚이 아닌 미래를 그리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중당 청년비례 대표 후보 손솔입니다. 장사가 안 되어 알바에서 달린 청년들은 당장 학자금 대출을 갚을 돈이 없고 월세를 낼 돈이 없습니다. 당장 쓸 생활비가 없어 끼니 걱정을 해야 할 지경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부모님께서도 코로나로 소득이 끊겨 손을 벌릴 수도 없습니다. 청년들은 코로나도 두렵지만 지금 나에게 닥친 생활고가 더욱 두렵습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30세 미만 청년들의 경우 3,197만 원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이 중 금융부채 비중이 96.5%나 된다고 합니다. 다른 연령에 비해 부채 증가 추세도 청년이 유독 높습니다. 그런데 청년 부채에 대해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개인이 해결할 몫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취업을 제때 못하는 것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그로 인해 생긴 부채가 왜 청년들이 감당할 몫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낳은 문제는 반드시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것은 다름 아닌 국가의 몫입니다. 민중당은 청년 부채에 대한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짝사랑, 첫사랑만큼 설레는 단어죠. 미래통합당의 이준석 최고위원은 통합 이후 최고위원회의나 공식석상에서 박원순 시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통합 이후 계속되는 그의 짝사랑 영상을 보시면서 국회는 지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도 신천지 법인 허가 취소한다고 쇼맨십 보인 거 사과하십시오. 본인이 어지른 거 치워놓고 생생내지 마십시오. 저는 박원순 시장이 2011년 10월 26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후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신천지의 수건 중 하나였던 사단법인화를 서울시에서 승인했다는 것을 밝혀서 지적했습니다. 김문수 지사의 경기도와 김관용 지사의 경상북도에서는 비슷한 시도가 저지되었습니다. 임의단체였던 신천지가 사단법인이 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법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면서 그 교세가 급격히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이 지적에 박원순 시장 측은 실무자 전결 사안이라서 잘 몰랐고 박원순 시장은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5년으로 시계를 되돌려보면 메르스 사태 때 박원순 시장은 삼성 서울병원의 의료지에 대한 직접적인 인신공격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의료재단의 실질적인 오너라는 이유로 본인의 권한 밖에 있었던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웠던 서울시장이 지금 신천지가 고세를 확장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단법인화는 실무자 전결사항이라고 변명한다면 이것은 내로남불을 넘어서 후한무치한 행동입니다. 예,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행정이 무슨 가족오락관 폭탄 돌리기로 보이십니까? 즉각 중지하십시오. 박원순 시장님이 2월에 하셨던 발언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한국에 입국한 사람들 그리고 많은 숫자가 확진자로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구로, 영등포, 금천구 등 중국인 밀집 지역에서 확진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과학적으로 대응할 일이지 혐오나 선입견으로 대처할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이제 며칠이 지나 결과적으로 감염에 대해 했던 과학적 오판을 인정하지 않고 구로구 콜센터 사태 이후 신천지 신도 색출로 감염 경로를 찾으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박원순 시장은 이례적으로 음성 판정난 신천지 교인 수를 발표하고 더 추적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제발 신천지 확진자가 나와서 면피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의 선입견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본인의 방역 방식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감염 안 된 신천지 신자의 수를 공개했으니 이제 서울시청과 산하 각급 기관에 신천지 교인 수를 공개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신천지 교인 명단과 그리고 산하 공무원 명단을 모두 확보하고 계실 테니 어서 대조해서 즉각 공개하십시오. 제가 예측하기로는 수백 명이 넘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시장님의 무리한 행정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반어법입니다. 절대 진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택시 미터기를 읽을 줄 아는 아마 유일한 정치